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가감 없이 들어줬으면 합니다. 예. 자, 방종규님께서 준생님 집을 내놓을 때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당연히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매물은 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특별히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내놓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쪽에만 내놓으면은 다 알아서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이어야지 중개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덤빕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 물건도 아닌데 그렇게 중개를 해버리면은 반반씩 가져가잖아요. 매수자 거 각각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료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물을 내놓으실 때는 항상 최소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는 전부 다 내놓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동만 아닌 근처 동까지인가요? 그렇게까지 내놓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본인이 소유한 그 물건에 그 해당 동은 대부분 다 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슷하게 경쟁하는 지역 있잖아요. 경쟁하는 지역. 뭐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B라는 아파트 그쪽 중개사에도 내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도곡렉스 중개사가 있고 뭐 레드펠 중개사가 있는데 그럼 도곡렉스 쪽에 있는 중개사에도 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시청자 분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Q&A를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다리는 동안 제가 뉴스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호재 넘쳐난다. 목동 옆 신정동 아파트 신고가 행진. 신정도 신트리 1사단지 리모델링 속도 낸다. 네, 리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네. 4단지는 40% 확보 연내인가 전용 5구제곱미터 7억 7,500만의 거래. 1단지 997 가구도 33% 동의. 목동 우성 2차는 시공사 선정. 이렇게 양천구 일대에 약간 개발 호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리모델링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기존에 신정 뉴타운 개발, 경전철 목동선 신설 등으로 이렇게 호재가 꾸준히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의 신정동 일대를 보면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양천구에서도 목동만 기존까지 선호가 되었지 양천구 옆에 목동 옆에 신정동은 그나마 덜 선호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서울 부동산 전체 부동산 경기는 묵직하게 우상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오르지 못한 것도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여유가 있다면 신정동일 때도 바라보심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장정환님 반갑습니다. 네. 응원 감사드리고요. 여비파파님 감사드리고요. 칼리스토님 네 반갑습니다. 자, 플라이트엑스님께서 내년 초 창원 특례시 출고문과 스타필드 착공 이슈가 있습니다. 유니시티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선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이 플라이트엑스님께서 일단 창원의 스타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네. 스타빌드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해가지고 착공에 안 들어가는데 일단 뭐 기공식만 한다면은 주변 집값 다시 한번 들썩이는 건 당연하고요. 일단 스타빌드가 들어선 이후에도 네, 이 유니시티 같은 경우는 대단히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빌드 같은 경우는 생기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네,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심 상업지로 대장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유니시티가 기존에 가격을 한번 볼까요? 유니시티 보시면 전체 기간을 보면은 2019년 6월에 이렇게 준공이 되었잖아요. 여기서 벌써 점프를 해서 거의 70%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8억 5,500만원 정도 하고요. 네, 실거래가는 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8억 중반대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맞죠? 과연 8억을 넘어서 10억을 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아마 저는 그거는 이 유니시티 하나로만은 부족해요. 아시겠습니까? 플라이트 엑스님, 유니시티 하나로만은 이 스타빌드 호재를 안고
이 10억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왜? 유니시티라는 아파트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용지 쪽이 가격이 같이 치고 나가줘야 돼요. 네. 우선적으로 대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 유니시티 소유자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용지 더샵과 용지 아이파크입니다. 창원에서는요. 대장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용지 더샵과 용지 아이파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을 넘어서 11억 신고가를 찍어야지만 결국은 유니시티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창원은 계속적으로 호재이긴 하나 전국적으로 결국은 입주 물량이 없더라도 지방은 지방입니다. 네. 창원 같은 경우는 또 결국 지방 같은 경우는 특례시를 하더라도 인구가 100만이잖아요. 그러면 전세 수요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상권에 조정기가 지금 경상권에 대구부터 조정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창원은 아마 조정기가 늦게 오거나 아니면 거의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조정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부산 일대에 이 서부산 일대 에코델타시티입니다. 3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 한 2025년 이후에 네. 그때 돼서야 창원에도 좀 조정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입주 물량이 없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조정기가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조정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장기 보합성이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유니시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자 한다면은 용지 더샵과 용지 아이파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 네. 자, 김재롤님께서 신정동도 괜찮은지요? 아파트만 말씀하시는 거지. 당연하죠. 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 된 빌라는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요, 오로지 확률이에요. 확률. 왜? 여기 투자해도 오르고 저기 투자해도 오른다면은 더 많이 오를 것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그거는 신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리스크가 덜한지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재개발, 뭐 호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빌라 사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아파트는요 시세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호객노노 사이트, 부동산 지인, 아실 등 여러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취합하고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그게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없어요. 그 해당 지역에 빌라가 노후도가 얼마인지, 네? 주차 대수가 얼마인지, 도로폭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은 빌라 같은 거 투자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잭팟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두는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재개발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잡지 못했으면요 추후에 하락기가 왔을 때 그때 잡으라는 겁니다. 네? 굳이 무리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정동 일대 말씀드렸잖아요. 신정동 일대 아직까지 84 타입이 10억 좀 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보세요. 그런 것들요. 자, 이상 네 신정동 말씀 한번 드렸고요. 자, 김현진님께서 울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너무 범위가 커서 지송 이렇게 하셨는데 소액으로 투자할 때 왜 없겠습니까? 네, 이거는 김현진님 제가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렇게 어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네, 있고요. 5천 이하면 소액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자, 다비드 실바님께서 용인 처인구 역북 신원 양우 2차 거리 비슷한데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본인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자, 이거 말씀하신 거죠? 용인 역북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 에버라인 앞에 있는 거 김양장역 요거 하고 또 어디요? 양우 2차 양우 2차가 검색을 해볼게요.
용인 처인구 역북 신원, 용인 처인구 역북, 처인구의 양우 나오나요? 여기구나. 여기 말씀하신 거죠? 용인시 종합운동장 그쪽이랑 지금 이쪽에 있는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낫냐 이걸 물으셨는데 뭐 대충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뭐 제가 잘 이 지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4월에 준공이 됐죠. 4월에 준공이 됐어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면 연식을 볼게요. 자, 입주 시기가 일단 용인 역북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가 2019년이고 양우 내한해가 2018년이죠. 단지수는 아마 양우 내한해가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세대수가 700 이상이고 이건 400 이상이죠. 네.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이건 고진역 근처고 이거는 뭐 김양장역 근처이기 때문에 둘 다 뭐 에버라인 뭐 그렇게 좋지 않은 호선 라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하철역은 있는 겁니다. 네, 지하철역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적 편집도를 먼저 클릭을 하세요. 지적 편집도. 자, 양우 내안에는 옆에 이 고림 택지 예정 지구가 있고요. 고림 진덕 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영동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 김장장역 앞에 있는 네, 신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일반 상업지역 근처라는 거예요. 네, 상권의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인프라가 어디가 좋은지 딱 한눈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당연히 아실 겁니다. 네. 현재 이걸 딱 봤을 때도 신혼 아침 도시 아파트가 양우 내안에보다는 입지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여요. 그리고 게다가 뭐 양우 내안에서 뭐 용마초등학교에 배정받겠지만은 또는 뭐 고림초등학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는 용마초가 더 가깝죠. 여기 가거나 근데 이제 신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가 보이기에는 용인초 직선거리로 대략적으로 네, 도보로 애들 걸으면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별로 크면 없을 것 같고 실거주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혼 아파트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신혼 아파트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천 뷰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혼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평당 가격이 일단 신혼 아파트가 1979고 네, 양우 내안의 에듀파크가 1967입니다. 네, 아마 이거는 평수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온 건데 평수를 한번 볼게요. 평형대를 30평으로 볼까요? 30평대로. 네. 이러면은 신혼 아파트가 1667, 양우 내안에가 1967로 네, 아마 대란지 이게 좀 더 대란지와 고림지구 도시개발 지역에서 가격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양우 내안에가 좀 더 우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이 실거주 측면에서는 그래도 신혼 아파트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근처에 상업지도 가까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건 뭐 제 생각이 하니까요. 네, 직접 임장을 가보신다면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상업지 근처에 있는 게 그래 조금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